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성은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그녀들은 외로움과 갈증을 느끼기 마련이다. 많은 경우 그녀들은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성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바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딸의 결혼 생활까지 파괴하게 된 것이다. 나는 1993년에 태어났고 아내는 2004년에 태어났다. 나와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을 통해 함께하고자 했다. 내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결혼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내가 책임졌다. 아내는 아직 젊었기에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의 아버지는 그녀가 10살 때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나이가 젊었다. 처음으로 장모님을 만났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장모님은 당시 38세였지만 너무 젊고 아름다워서 나는 그녀를 아내의 언니로 착각할 뻔했다. 이 첫 만남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장모님을 보고 부모님은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장모님이라고 부르냐며 어색해하셨다. 나 또한 처음에는 그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신중히 결혼을 준비했다. 결국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후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1년 후 우리는 예쁜 딸을 얻었다. 아내는 딸을 낳고 육아에 전념했다. 그녀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와 상의 끝에 장모님을 서울로 모셔오기로 결정했다. 장모님이 함께하면 아내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모님은 나보다 나이가 불과 10살 많았다.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으며 피부는 하얗고 매끄러웠다. 때로는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것보다 장모님에게 눈길이 갈 때도 있었다. 장모님과 나는 손녀를 함께 돌보며 대화도 나누곤 했고 아내는 그런 우리를 보며 두 분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 좋아요 라며 웃곤 했다. 하지만 평화롭던 우리 삶은 아내가 2주 동안 해외 출장을 가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딸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져 있었고 집에는 나와 장모님 둘만 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색함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님이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장모님은 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녁 식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며 오늘 고생 많았지? 라고 다정히 물었다. 밤에는 다양한 핑계로 나를 부르곤 했다. 전구가 깜빡거리는데 갈아줄 수 있니? 라거나 타월을 방에 가져다 줄래? 라는 말을 하며 나를 그녀의 방으로 부르곤 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점점 그녀의 행동에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장모님이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나와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팔을 잡으며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너를 좋아했어. 나를 조금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당황해서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길을 걸었다. 며칠 후 나는 장모님을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장모님과 단둘이 있을 때의 불편한 감정을 지우기 위해 딸을 시골에서 다시 데려오기로 했다.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딸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나아진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장모님은 여전히 내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 딸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기회를 틈타 내게 말을 걸거나 심지어 딸이 잠든 밤에 내 방으로 찾아와 조용히 속삭였다. 사위야,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너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너라도 나를 조금만 안아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황했고
장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지만 장모님은 나의 거부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내게 하소연하며 내가 유일하게 그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딸과 아내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다. 어느 날 밤 일이 터졌다. 딸이 깊이 잠든 시간에 장모님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더 이상 하소연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하는 순간만이 나를 살아가게 해. 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과감해졌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장모님의 행동에 휘말리고 말았다. 스스로를 통제하려 애썼지만 장모님의 끊임없는 애원과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 후로 장모님과 나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나는 점점 더 아내와 멀어졌고 아내는 나의 이상한 행동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내는 내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나는 그 질문에 놀라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하며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아니야.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다른 건 없어. 그러나 아내는 나의 말을 믿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나는 점점 더 몰리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장모님은 오히려 나를 도우려는 듯 행동하며 아내 앞에서 나를 감싸는 역할을 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괜히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잠시 의심을 거두는 듯 했지만 그녀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다.